이 우리의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고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면 현실을 버텨낼 힘이 사라집니다. 이 영혼이 몸도 가눌 수 없어지면 무기력에 빠지고요. 이런 사람에게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말이라도 건네면 분노마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옆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지켜봐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어주는 게 최고예요. 옆에 있기만 해도 자살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정 마음이 그러면 한번 안아주세요. 그건 차라리 도움이 됩니다. 제발 어설픈 위로는 하지 말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무슨 중병에 걸린 사람 취급하는 것도 웃기고요. 겉으로 볼 땐 사실 그냥 평범해 보여요.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갖고 욕망도 있죠.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영혼의 상태가 좀 메롱인 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이 문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길을 못 찾아서 그러는 것 뿐이죠.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말을 건네주라고. 그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던 그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자신들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말을 걸어오는 게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내버려 두길 원했죠. 누가 나를 감히 위로해 줄 수 있다고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상대가 위로를 하겠다는 게 오히려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우울증을 이겨냈냐고요? 뭐 일단 죽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 일이 생겼고 내가 할 일이 생기니까 저절로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 그 배우 최민식 씨가 손석희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나타난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었거든요. 예. 친구들도 거의 없었죠.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도 싫어했고. 예. 근데 유일한 탈출구가 그 의정부에 있는 중앙극장을 처음엔 자려고 갔습니다. 극장을. 그러면 그냥 뭐 영화가 좋아서 뭐 감독이 누구, 배우가 누가 나오고 저 영화의 내용이 모부 간에 그 관심도 없고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무심코. 그냥 영화는 계속 틀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나타난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한의학이었고요. 덕분에 공부라는 것에 도전을 하게 됐죠. 그게 저를 살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걸 보면 말이죠. 저는 그 우울증도 그렇고 자살 충동도 그렇고 치료제는 딱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 것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쉽지 않죠. 당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 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내일 직장에 가지 않아도, 내일 당장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어요. 그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안 죽어요.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저는 요즘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삽니다. 그 한 끼만 먹어도 사라지더라고요.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부모님 등살에 못 살겠죠. 그러면 진지하게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주세요. 본인이 우울증 환자라고 영혼의 병이 걸렸다고 말을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저 좀 당분간만이라도 좀 내버려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시려나?
저희 채널 영상을 쭉 들으시면 분명히 달라지기는 할 텐데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당장 사표 내세요. 괜찮아요. 인생 졸라 깁니다. 마라톤보다 훨씬 더 길어요. 이 나중엔 정말 몸이 안 움직여서 기어서라도 살아내야 하니까 벌써부터 짐 빼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사표 내세요. 그리고 집안에 집거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고민하지 말고 나중에 기운 차리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학을 떠난 게 25살 정도였나? 떠나면서 사실 걱정이 좀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죠. 한국에 돌아오면 35.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20대에서 30대 넘어가기 전에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29만 돼도 노총각 소리 듣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면 아이도 늦어지고 모든 게 늦어지니까 그때 한국에 와서 다시 돈벌이를 시작해갖고 인생을 산다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한 10년이 늦어지는 거였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막상 제가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놈들이 나나 도끼인 개끼이더라고. 그러니까 인생 길어지고 나니까 이 인생 레이스 방법이 달라지고 지금 젊어서 당장 어떻게 무슨 일 안 일어나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좀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옆지기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런 상의도 못할 정도라면 그냥 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경 끄고 내 꼴리는 대로 하세요. 지금 안 헤어져도 어차피 헤어질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 나부터 살아야지 뭘 신경 쓰세요. 지금은 당장 내가 죽겠으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세요. 당신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그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제가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도 오지랖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여지껏 나는 남의 눈을 생각하면서 사느라고 내 에너지가 방전된 거예요. 내가 쉰다고 해서 세상 안 무너지고요. 내일 당장 죽을 일도 없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쉬세요.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쉬는 것도 해보지 못한 놈은 쉴 줄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거리는 건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것도 내공이 필요합니다. 내 찌질함을 못 견뎌서라도 일어나게 되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뒹굴뒹굴만 하세요. 대신 이 뒹굴뒹굴 거리다가 이거 하나만 좀 해봅시다. 설거지. 혼자 살던 누구와 같이 살던 먹고 사는 집에 설거지가 없을 수 없겠죠. 그 양이 많던 적던 상관없으니까 설거지만은 꼭 합시다. 마치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천천히 뽀드득 설거지만은 합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청소? 그거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니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청소. 먹는 것도 부실할 테니 최소한의 움직임만 하자고요. 대신 설거지만 하자고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느냐고요. 죽지 말라고. 이 설거지라도 붙들고 있으면 최소한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설거지라도 합시다. 설거지만이라도 하면 절대 죽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어느 날 설거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할 일이라고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죽겠다는 생각은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건 못하겠는데 그나마 설거지가 가장 쉬웠어요. 청소는 엄두도 안 나고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지럽힐 게 없다 보니까
청소쯤은 안 한다고 해도 집안이 그렇게까지 더러워지지 않으니 견딜만 하더군요. 일단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이것만 해도 영혼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이게 최선이고 정말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건데 참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내가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지는 일이 일찍 인생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심한 경우엔 50이 돼서야 간신히 발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몇 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그 무기력한 시간을 견딘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죠. 그거 정말 위험하니까 그 사이에 일단 누워서 내가 살아온 걸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이건 저도 지금에 와서야 이런 방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 시절에는 저도 이런 방법을 몰랐었고요. 아마도 내가 배워온 거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비틀려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것만 하세요. 아마도 이것부터 좀 비틀린 생각일 거예요. 워낙 내가 예민한 성격에다가 똑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다 알다 보니까 오만 참견 다 한다고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생각하고 남의 시선 신경 쓰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오지랖이 풍년인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개나 줘버리고 내 문제에 집중하자고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누굴 걱정해요.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단 내 문제에만 집중을 합시다. 이게 그대의 미션이에요. 이것도 할 일이라고 이거에 집중을 하면요. 당장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잠시나마 뒤로 미뤄질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에 집중을 해봅시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들에 문제가 없다면 나는 분명히 힘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런 법칙은 없으니까요. 아마도 나는 정보의 편식이 엄청 심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편식을 하면 몸에 병이 드는 건 아는데 정보의 편식을 하면 영혼의 병이 든다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이에요. 이건 일단 인정하자고요. 그렇다는 건 분명히 정보의 편식을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실까요? 일단 내가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린 모르잖아요. 이것도 정보의 편식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걸 좀 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전적으로 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학도 일단 멈추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진정을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내일 또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